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오늘 새벽 익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 경고 신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동주택 70%가 내진 설계 없이 지어졌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이건식 김제시장이 후배에게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익산 지진입니다. 간밤에 깜짝 놀라셨죠? 건물이 흔들리는 충격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익산에서 강도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는 물론 지난 37년간 도내 지진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도로와 표지판,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이 심해 주차된 차량의 경보장치가 작동할 정도였습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이 흔들리고 놀란 직원이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새벽 4시 31분 익산, 규모 3.9의 지진 발생 순간입니다. 네, 119 상황입니다. 예, 여기 서막동인데요. 여기 갑자기 막 지진 나네. 문만 떨어졌는데. 지진은 이곳 진앙진 익산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까지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10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흔들흔들 쾅 소리 나더니 흔들흔들이요. 여기 막 거실이. 라면이나 박스 같은 거 이런 진열품들 그런 게 좀 엎어지고 쏟아졌어요. 이번 지진은 옥천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당초 규모 3.5로 판정했다. 추가 분석을 통해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변의 지각이 움직이는 힘이 어떤 한계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단층면을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강진은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삭주 일대가 진원지였던 규모 5.3의 지진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지진은 아니었다며 혹시 추가로 있을지 모를 여진에는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도내 건축물 상태나 지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사실상 무방비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에 진동을 느낀 주민들은 지진이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섭니다.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그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재건축을 하게끔 돼 있는 거 그거밖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이 아파트를 짓기 전인 지난 1988년. 그것도 6층 이상만 해당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3층 이상으로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제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공동주택 5,400곳 가운데 70% 가까이가 내진 설계 없이 지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민간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여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간 시설물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강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진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공공시설물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나 수도시설, 교량 등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를 마친 곳은 겨우 40%에 불과합니다. 학교 건물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는 창고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도내 1,100여 개, 전체 80%에 가까운 학교 건물이 지진의 무방비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규모 수선이나 증축 시에 내진 보강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했고요. 2020년까지 한 10개 학교 규모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지진 피해 예방 예산은 한 해 4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단체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선거를 도운 후배에게 16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으로 수의계약과 분할 구매 방식으로 후배 회사에서 16억 원의 보조사료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김제 씨가 구매한 16억 원은 해당 업체의 5년간 매출액의 무려 92%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검찰 고발과 함께 김제 씨의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8년 AI가 창궐해 김제에서만 수백만 마리의 닭이 폐사할 때 해당 제품을 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연구 분석된 제품을 쓰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식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김제 씨 역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김제 시정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오늘은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액마기 팥죽을 써먹는 게 동짓날 세시풍속인데요. 아직도 전통을 잇는 마을이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마솥에서 4시간째 푹 고아진 팥죽이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찹쌀과 맵쌀을 섞어 만든 하얀 새알심도 넣습니다. 장작불 위에 가마솥을 놓고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팥죽입니다. 몸에 좋죠. 옛날부터 내려온 방식이라 빨간 거잖아. 잡기를 모르니까. 옛 기억을 따라 떡을 맺히고 수육과 김치를 썰어 놓고 뜨거운 팥죽을 훌훌 들이키니 한겨울 추위가 물러갑니다. 뜨뜻하기 좋지. 이는 먹으면 포고는 찐게. 이게 동지는 날은 나이 한 달 더 먹는다고 이 죽을 먹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은 정성스레 쓴 팥죽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대문과 마당 곳곳에 뿌립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양기를 북돋기 위한 팥죽 뿌리기는 동짓날에 행해졌던 세시풍속입니다. 붉은색을 뿌리면 작기 자신이 물러가니까 그런 작기를 예방하고 양기운을 북돋우고 내년에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예부터 동지는 작은 설로 불리며 새해 기운이 시작되는 때로 여겨졌고 풍물패까지 함께 마을 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마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만 한다면 좋지. 이웃과 나누는 동짓날 팥죽.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해를 맞을 힘을 얻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좋은평가위원장은 지난주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10월부터 진행해온 의원평가를 모두 마치고 그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2일까지 하위 20% 배제를 위한 명단을 내놓겠다고 밝혀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수도권 투자의 국고 지원 확대와 사회공헌도 비례 지원 강화 등 지방분권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나 제도 개선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라 불릴 만큼 사고가 잦았습니다. 왕복 2차선인 이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선영까지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4년 광주에서 순창, 남원, 장수를 거쳐 대구까지 건설된 왕복 2차선의 88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정면 충돌이 다반사였고 경사가 심한 산길에서는 버스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770여 명, 특히 지리산이 있는 남원 일대에서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긴장해오죠, 이쪽 길은. 또 쫓아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항상 위협적이라서 겁나죠.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았던 이 88고속도로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꾸고 모습도 확 바꾸었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고속도로답게 확장됐고 구불구불하던 산길에 터널을 뚫어 선형도 곧게 개선했습니다.
위험해가지고 한 번 정도 탔다가 좀 무서워서 안 탔는데 4차선으로 뚫리고 나서는 상당히 길도 많이 좋아졌고. 교통사고가 나면 주차장을 방불했지만 이제는 속도도 제법 낼 수 있게 됐습니다. 4차선 확장과 선형 개선으로 도로 연장도 10km 단축됐고 제한 속도도 시속 80km에서 10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고 나면 5시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빨라졌죠. 길도 잘 반듯하게 곡선 구간이 적어서. 전남북과 대구를 잇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전북과 영남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새로운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해 도내 공립학교 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전라도 교육청은 초등 299명, 특수 39명, 유치원 18명 등 모집 인원의 1.5배수인 356명의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2차 시험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 청하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24톤 덤프트럭과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충돌해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살 김모 씨 등 탑승자 2명이 숨지고 운전자 62살 오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 외 교직원 일동께서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 외 교직원 일동께서 391만 3,3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시 용우회 김광민 회장 외 일동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가공 기업인 주식회사 충림이 한우고기 500kg을 오늘 홍콩으로 첫 수출했습니다. 이번 수출은 홍콩 당국이 직접 도내 가공업체에 대한 실사와 검역을 거쳐 성사됐습니다. 진안 마이산과 운이란 바니람이 있는 무주와 진안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등 6곳이며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정읍시 소성면에 준공돼 정읍과 고창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기계 35종, 169대를 갖춘 사업소는 두 시군이 운영비와 시설 유지비를 공동 부담합니다. 전라북도와 8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연금 절약분을 저소득층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새누리당사 1인 시위와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기업들에게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할 익산 비즈니스 센터가 귀금속 단지에 착공됐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에는 국제 컨벤션 센터 등 2020년까지 30년까지 2,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원 지리산 인근에 신용협동조합 휴양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휴양시설 후보지 가운데 영호남의 중심인 호남 지리산 부근이 유력한 상태이며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전북 출신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협은 400억 원의 예산으로 신협 종사자와 출자 조합원들의 휴양 또는 연수 기능을 담당할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